우선 MGH에서 만든 기준, 하지 기능 평가 기준 총 14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OM은 하지 기능이다 보니까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3면에서 모두 일어나는 뭐 플렉션, 익스텐션, 어덕션, 에비덕션,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각각 다 체크해서 건측과 환측 모두 체크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LSI라고 양쪽 다리 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밑에 보이는 식으로 계산해서 건측과 환측 다 비교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페이는 기능평가 하는 날 기준으로 2주 전의 기록을 0에서 10으로 기준으로 해서 0에서 10으로 체크하고 중간 평균값을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무릎 삼출물은 동영상 하나 보고 할 건데요. 환자 무릎을 풀 익스텐션 상태로 만들어 놓고 풀 익스텐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무릎 삼출물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업스트로크, 다운스트로크를 주면서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무릎 삼출물이나 부종이나 이런 이동이 있는지 아니면 양이 어떤지 체크해서 숫자대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무릎뼈에서 이제 대퇴 쪽으로 업스트로크, 이제 아래쪽으로 다운스트로크를 주면서 삼출물의 이동이나 움직임을 확인하고 양도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 나온 기준으로 숫자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렝스 테스트가 있는데요. 총 3가지가 있는데 힙 에비덕션,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근력 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MGH에서 기준은 전부 다 휴대용 동력계로 하는데 하나씩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힙 에비덕션 글루티어스 미디어스 머슬을 테스트하는데 환자를 사이드라인 자세로 만들고 무릎도 풀 익스텐션, 힙도 살짝 익스텐션 자세로 만들고 동력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력계를 복사뼈 옆에 위치시키고 동력계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저항을 주면서 환자에게는 미디어스 머슬을 사용해서 위로 들어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제 근력을 총 3번 평가하는데 중간 평균값을 계산해서 기록하면 되겠고, 검사할 때 뭐 이제 트렁크가 굽혀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햄스트링 머슬을 굽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이런 보상 운동을 확인하면서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쿼드리셉스는 이제 환자를 앉히고 마찬가지로 동력계로 양쪽 복사뼈 사이에 위치시키고 무릎 각도는 처음에 60도 각도에서 시작하는데 이때 치료사는 저항을 주고 환자에게 쿼드 근육을 사용해서 무릎을 피게끔 지시합니다. 무릎 펴볼게요. 이렇게 총 3번 평가해서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아니 햄스트링도 앉아서 진행하는데요. 무릎 꿇고 60도 만들고 복사뼈 뒤쪽에 위치하고 햄스트링을 사용해서 무릎을 굽히도록 지시합니다. 뒤로 무릎 굽혀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총 3번 테스트해서 양쪽 다 3번씩 테스트해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다음 호흡 테스트는 여태까지 많이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싱글렉 호프는 한 다리로 한 번 점프하는 거리를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요. 다음 트리플 호프는 한 다리로 3번, 이것도 총 뛴 거리를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다음 이제 크로스오버 마찬가지로 한 다리로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넘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뒤꿈치에서 뒤꿈치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다음 이제 모터 컨트롤 운동 조절 테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라테랄 스텝 다운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이런 계단에 올라서게 해서 MGH에서 기준이 있었는데 80 BPM 메트로놈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한 다리로 사운드에 맞게 계속 스쿼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치료사는 환자가 무릎 정렬이 벗어나는지 중앙에서 잘 있는지 지켜보고요. BPM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스쿼트 하고, 이제 멈추는 기준은 정렬이 바깥으로 크게 벗어난다거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180초가 초과됐을 때 이때 테스트는 멈추게 되고요. 이렇게 양쪽 다 건측 환측 진행하면 됩니다. 측면 도약 검사는 이제 또 기준이 있었는데 환자 신장의 60% 거리를 맞춰 놓고 먼저 바깥쪽에 서서 한 다리로 바깥으로 측면 도약, 다시 측면 도약. 이것도 똑같이 멈추는 기준은 환자가 무릎 정렬이 크게 벗어난다거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여기서는 기준이 60초를 통과하면 테스트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다 검사하면 되고요. 다음 이제 원RM 검사는 다들 잘 아실 텐데 레그 프레스 머신으로 이거는 원렉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대 무게로 한 번 들 수 있는 반복 횟수로 무게를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Y 밸런스가 있는데, Y 밸런스도 여기 검사판이 있으면은 검사판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검사판이 없으면 이렇게 가상의 선을 깔아 놓고 한 다리로 이렇게 앞쪽 뒤쪽 뻗어주면서 3번씩 체크해서 총 길이를 검사해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직 점프도 검사판에서 올라가서 점프하면은 바로 뛴 거리가 측정이 되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가 없으면은 이제 벽 같은데 옆에서 이제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묶음을 다 설정해 놓고 수직으로 최대한 높이 점프해서 체크하고, 이제 검사 기계로 측정된 점프 높이를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준비하면서 이번 무릎 파트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AC 안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부터 해서 PCL도 하고, 햄스트링, 그 다음에 쿼드, 파트라 텐던, 그 다음에 IT 밴드, 수많은 이제 엑스버스까지 해서 ACI라는 수술에 대해서 하고, 그걸 하면서 각각을 테스트 총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정리를 해낸 걸 보면서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게 각각의 테스트가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좀 더 맞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릎에 하지에서 어떤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테스트에서 기준은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ACL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뭐 ACL이나 이제 MCL이나 그다음 이제 뭐 미니스커스나 이제 재활 단계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ACL이라서 이렇게 검사하고, ACL이나 PCL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 감속 운동도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동작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기서 잘 보면은 제일 다 중요한 테스트긴 한데 약간 포커싱이 다 있거든요. 네. 테스트는 이제 홉 테스트, 시퀀스 테스트라고 해서 저거를 싱글랩도 하고 트리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하면은 트리플에서 더 많은 횟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저걸 속도도 더 빨리, 홉 테스트도 더 빨리 우리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크로스오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테스트지만 이게 더 이제 테스트는 똑같더라도 우리가 더 이제 빠르게 속도를 하거나 아니면
횟수를 저는 분리가 네. 테스트가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테스트로 저게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하게 이제 코드이나 이제 햄스트링 같은 임밸런스가 생기거든요. 포스트핏 그래서 포스트핏 재활을 제대로 한쪽을 뭐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노nem브레이션을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쿼드나 햄스트링이 한쪽이 빠진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트렝스 저기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네. ROM부터 해서 페인 당연히 초기에는 저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산출물은 왜 있냐 뜬금없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쓰다가 갑자기 무릎을 막 쓰게 되면은 리액티브 시노바이티스라고 해서 그거 자체로 물이 차는 게 있어요. 물이 차게 되면은 굽혀질 때 뻑뻑해지고 환자들도 ROM이 제한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까 전에 했던 그런 개까지 다운 그 다음에 어버를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파텔라 프로틴 테스트에서 이게 우리 인퓨전이 좀 차있다, 이게 괜찮다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저걸 하는 이유는 저게 이제 인퓨전이 있으면 ROM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퓨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한이 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스티프니스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렝스를 같이 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훅 테스트는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이제 테스트는 플리오메트리 운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라테럴 스텝다운 그다음에 측면 도약 캐치 저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테스트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까지 같이 해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수술 환자들을 이걸 이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텀을 너무 이제 띄우지 않고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 환자들이 평가를 해서 좋아지는지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환자는 기대치는 높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1주,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이 좋아지는지 잘 모를 때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 우리가 스코어나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환자가 좋아진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 성적표죠. 네. 그래서 이 환자한테도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이제 하는 재활을 더 연장을 하고 이 환자들한테도 그래야지 결과가 더 좋겠죠. 제임스 하면서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 이제 스트로크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하진 않는데 스트로크 테스트는 저희는 프로틴 있고 그걸로 스티프니스 아까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이게 리액티브 시노바이티스가 쉽게 말해서 시노비움이 있어요. 무릎 싸움 시노비움이 갑자기 평소부터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건 괜찮은데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게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면 우리는 보상적으로 무릎에 이제 퓨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압력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파텔라 그 펠패드 신드롬이나 아니면 플라이카 신드롬이나 이런 같이 프릭션이 문제가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분들한테도 보면은 빵빵하게 쫓아 있어요. 파텔라 텐던 양사이드 그런 테스트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하진 않는데 저것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려면 할 수 있죠. 또 목적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 스텝다운 할때 피가 올라서서 무릎 60도 정도 굽힐 수 있는 높이. 네. 기준은 없고요. 무릎을 60도 정도 굽혔을 때 뒤꿈치가 닿을 정도의 높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무릎은 예를 운동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운동 중에 걸리는 부하가 체중의 4배에서 10배까지 난다고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보면 그만큼의 부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커스 안 못하고 최근에 들은 거는 우리가 벌크를 계속 키우게 되면 근육의 그 빗각이 벌어지면서 힘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크보다는 근육의 탄성을 키우는데
포커스 하는 생활 실행들이나 하는 선수들한테 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프 하나 가져왔는데요. 무릎 60도 각도, 45도, 60도 각도에서 이제 최대 무릎 편 토크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무릎 각도를 60도 굽힌 상태에서 시작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MGH에서 기준으로 60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 수술하고에 이거 근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예로 치면은 무릎 삼춘물 테스트를 이제 운동 시작 전에 체크하고 운동 후에도 체크를 하는지, 운동 시작 전엔 부종이 없었다가 운동 후에도 좀 삼출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요거는 전후로 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수술 이후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릎 삼출물 테스트는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좀 많이 붓거나 그리고 삼출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수술 뭐 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붓기도 많이 조절할 테고 통증도 많이 조절될 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 직후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하게 되면 피가 차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까지는 안 갈 거야. 근데 한 3, 4일까지 빵빵하다 너무 ROM이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혹시나 뭐 혈관 작은 게 터졌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거나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서 우리가 보통 수술하면 해모박이라고 그걸 피를 빼는 걸 박았거든요. 네, 그거를 대부분 하는 경우는 요즘 잘 없어요. 토탈이나 이런 수술을 해도 보통은 잘 안 하는데 그런 좀 인베이시브한 뼈를 많이 깎아내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 피가 당연히 찰 거고 차는데 저희가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이게 피가 많이 차서 이게 빨리 빠지지 않으면은 이게 헤마토마가 결국은 이제 인펙션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헤마토마도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고 포스트 오피에는 사실 의사들이 저거는 루틴하게 체크하는 것 중에 인퓨전은 체크하고 그다음에 운동할 때 아까 전에 되게 좋은 질문이었는데 운동하면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퓨전은 그 정도의 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이 정도 운동을 내가 강도로 했는데 이만큼의 인퓨전이 좀 찼다라고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부하가 괜찮겠다, 좀 과하다, 많이 차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LSI 저기 지표 네.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양쪽 똑같으면 좋긴 한데 만약에 특정 스포츠 같은 거 있죠. 편측으로 많이 하는 스포츠라든지 이제 그런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 지표를 좀 이제 수정해서 아니 수정이라기보다는 좀 감안해서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거를 똑같아야 좋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딱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술만 포함되는 그러니까 수술 후 이제 환자만 해당되는 그 지표인지 아니면 그 스포츠 편측 스포츠 환자들한테도 적용해도 괜찮은 그런 지표인지 그거 좀 일단 여기서는 수술 환자를 이렇게 양측 대칭성으로 나타낸 것, 지표로 나타낸 것 같은데 이제 뭐 편측성 운동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딱 따라야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양측 대칭성을 검사하는 것 같고 네, 절대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LSI가 당연히 뭐 태권도 하는 분 아니면 스케이트 타는 분 다 왼쪽 오른쪽 당연히 다를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왼쪽 오른쪽 당연히 다를 건데 저게 갭이 좁아지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변화 과정이 중요해요.
저도 무릎 삼출물이 왜 생기고 왜 평가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해결됐습니다. 수직 점프는 혹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점프하는 동안 뭐 밸런스로 같이 될 수도 있고 점프 능력을 이제 쿼드를 사용해서 점프하기 때문에 뭐 발목이나 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뭐 수술 전이나 후에 다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직 점프 했는데 사실 수직 점프는 요즘에 프로 팀에서도 저걸로 에이징 커브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수직 점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 아까 전에 그 근력 중에 뭐 어댑터나 또는 뭐 종아리 쪽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가자미 근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따로 없었는지 그냥 ACL이라도 그 따로 네. 있었습니까? 따로 어댑터도 하고 뭐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으로 큰 근육 세 가지만 여기 MJ 지표에 나온 것 같아요.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물론 종아리 뭐 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밸런스도 우리가 버티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버티는 서스테이너블을 체크를 하는 거고 또 밸런스도 같이 체크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버티기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머슬을 파이어링 시켜서 팍 뛰는 것들, 수직 점프. 그래서 이 컨셉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수직 점프도 될 수 있고 뭐 수평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치니까 수직 점프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뭐 석 달, 넉 달 지났을 때는 수평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액셀레이션, 디셀레이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이어링을 하는 것들을 첨가할 수 있겠죠. 이게 다는 아니죠. 네.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 이 선수한테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 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뭐 스케이트 선수들 아니면 단거리가 팍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니면 축구 선수들 악셀레이션, 디셀레이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첨가해서 할 수는 있겠죠. 보자. 저는 이거 못 보고 왔는데 이게 니 파트에 있잖아요. 하지 기능 평가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니 수술하고 하는 하지 기능 평가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하지라 하면 힙, 니, 앵클 다 OP 포함되는 건데 이게 니 파트, 니 OP 후에 평가할 수 있는 하지 기능 평가인가요? 제가 여기는 전부 하지 기능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온 표에는 이제 ACL 기준이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검사는 ACL 기준으로 ACL 수술한 환자 ACL 기준으로. 수술 기준으로. 그럼 MJH에 뭐 그게 수술별로 뭐 이렇게 다 그게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ACL 기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기능 평가가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릎 관절, 뭐 발목 관절, 고관절 다 있다 보니까 다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는 ACL 기준만 있고 다른 평가 기준은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뭐 메니스커스든 뭐 이게 ACL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저희가 포함을 할 수 있거든요. 재활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인 펑셔널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가 봤을 때 무릎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뭐 카틸리지 문제 아니면은 쉽게 말해 정리를 하면 우리가 텐던의 문제, 그다음에 뭐 머스큘라의 하는 그런 문제들, 텐던, 그다음에 카틸리지, 그다음에 리가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리가먼트에 있는 이 프로토콜을 나머지는 다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거 무릎 익스텐션 그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환자분마다 힘 정도도 다르고 그 기준을 혹시 그러면 정상인 다리 기준으로 퍼센트 같은 거를 매기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수치화를 그냥 그 객관화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사의 주관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통 측정을 하시는지. 일단 뭐 정상인 기준은 아니고 환자 기준, 여기 수술한 환자 기준으로 동력계를 가지고 저항을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치료사가 주는 저항도 어쨌든 그거를 최대한 같은 저항을 준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환자는 이제 풀로 힘을 다 끌어내고 이렇게 그럼 이제 테스트. 만약에 아픈 이제 수술한 다리가 왼쪽 다리라면 오른쪽 다리 기준으로 이제 왼쪽 다리 그렇게 좀 측정을 네. 한 거냐, 아니면 왼쪽 다리만 해서 그냥 이제 그 주관을 조금 넣는 건지를 궁금합니다. 일단 건축, 환축 다 체크를 하는데요. 건축에 준 힘만큼 똑같이 어쨌든 치료사는 똑같이 하고 환자도 수술한 쪽이나 건축이나 다 환자는 풀파를 다 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나온 식으로 지표를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지훈 쌤은 이걸 준비하면서 이 테스트들이 많잖아요. 네. 이 테스트들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마지막에 저희가 쭉 파지를 다 하고 나서 네. 무릎을 다 하고 나서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쌤이 다른 환자들 아니면 선수들, 다친 선수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저거를 평가하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환자가 그냥 일반 선수가 아닌 일반인일 수도 있고 선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스포츠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일 처음 ROM 통증부터 다음 이제 근력 테스트까지 그다음 이제 모터 조절은 뭐 밸런스나 고유 수용성 감각까지 이렇게 다 최종적으로 체크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뭐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 한 명을 과거랑 그다음에 현재 미래를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로도 쓸 수가 있고 다 여러 가지 환자 간에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좀 보고 오면서 애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평가 모든 기능적인 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 재활의 목적은 빨라야 되거든요. 요즘 패스트 트랙이잖아. 그래서 그게 근데 패스트 트랙을 하는데 수술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무리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라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재활을 했을 때 환자한테 만약에 재활을 했는데 통증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디퓨전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근력은 뭐 증가할지 몰라도 다른 ROM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벽을 만들어주는 이 정도가 맞춰서 이 단계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끌어내자 라고 이해를 저는 좀 했었거든요. 네, 고생했습니다.